주가 폭락 사태가 주가 조작 사건으로 확장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 전에 지분을 고점에서 팔아 논란의 중심에선 김익래 회장이 물러났지만 성난 투자자들은 키움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차익 결제 거래, CFD 전문 투자자 요건 완화 당시 키움증권을 현장 검사한 사실이 확인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민아 기자. 네, 송민아입니다. 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 검사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금융감독원의 이 키움증권 현장 검사는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까지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이번 주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검사는 상당 기간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 다른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금감원이 앞서 3년 전에 키움증권을 검사하고도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이유는 뭡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이 차액 결제 거래, 그러니까 이제 CFD 응용과 관련해서 이미 키움증권 현장 검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개인 전문 투자자 지정 심사 업무를 업계에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11월 23일부터 이틀 동안 현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이 금융투자협회 위탁조사팀과 함께 CFD와 관련한 이런 키움증권의 개인 전문 투자자 지정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 상품 잔고를 5천만 원으로 크게 낮추면서 개인 전문 투자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자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직접 살폈던 겁니다. 2020년 당시 이 키움증권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는 지적사항 없음으로 결론 났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CFD 검사에서 주가 조작 징조는 발견하지 못한 채 CFD를 통한 절세를 노리는 고액 자산가들을 확인하는 데 검사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검사는 이틀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섰던 시점은 라더견 대표가 투자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서 CFD 계좌를 만들어 본격적인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던 시점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에 금감원이 보다 꼼꼼하게 이 CFD 계좌를 점검했다라면 지금과 같은 초유의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3년 전 금감원 검사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년 전 당시 현장 검사는 CFD의 거래 실태를 들여다본 것이라 초기인 주가 조작을 잡아내기는 좀 어려웠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여기저기서 이 소송이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원고들은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고위험 파생 상품인 CFD 계좌를 만들어준 것은 키움증권이 중개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주가 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라더견 대표 등을 고소할 방침입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은 법무법인 대검은 내일 오후 투자자 60여 명을 대리해서 라 대표와 또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넘겼던 이들이 실제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오히려 공범이나 방조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